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늘입니다. 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달 25일 시행될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처럼 민식이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식이법이 어떤 법률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신호등 설치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민식이법에 관련된 오해 첫 번째, 인터넷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는 무조건 무기징역이다. 또한 어린이가 달려들거나 뛰어들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무조건 징역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최소 3년형부터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듣고 보면 민식이법은 참 이상한 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징역 3년형부터 살게 되는지 한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사망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같은 조 1항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을 유의하며 안전운전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범죄를 범했을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용어들이 참 어렵고 다른 법조항까지 인용하고 있어 이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민식이법은 이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규정 속도를 위반하고 안전운전을 준수하지 않아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린이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또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즉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사망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이 형벌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역 3년형이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겠죠. 또한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형법 제53조에 따라 판사가 범죄 사실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형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6월형 또는 25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식이법에서 정한 양형의 범위가 다소 넓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일률적인 처벌이 아닌 사건의 심각성, 사안의 중대성, 범죄의 심각성, 또 피해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판단하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된 사고는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민식이법에 대해 다소 과장된 오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규정속도를 위반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하지 않았으며 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상해나 사망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이 아닌 사람에게 교통사고가 난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법령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갑자기 어린이가 달려와 부딪힌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며 이게 불리한 법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안전운전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민식이법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민식이법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민식이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처벌의 수위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좌지우지될 여지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식이법이 제정된 취지를 충분히 생각해서 좋은 취지를 살리고 불합리한 법리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법을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들어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에 대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민식이법으로 인해 처벌의 위험에 놓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셨길 바라며 혹시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운율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